와, 이거 엄청난데요, 규모가? 네, 한 1000평 정도? 누적 매출 200억 달성했을 때 기념하는 의미에서 책을 재고에 대한 리스크도 없이 남는 것만 가져가는 거죠. 6억 가까이 내신 분도 계시고요. 500에서 1000만 원 하신 분이 정말 많다. 그건 너무 많고. 여기서 얼마 구매하시는 걸까요? 한 5천만 원 정도 사는 것 같아요. 하루에 5천만 원? 네네네. 과일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팔린다는 얘기니까 1000박스, 2000박스씩 와. 팔았어요. 어마어마하게 잘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초보자분들도 월 1000, 2000 하시는 분들이 정말 수두룩 빽빽해요. 진짜로요. 그 정도로 확신하시는 거예요? 확신해요. 다른 인증이 필요할까요? 제가 직접 제로에서 1억까지 하는 거를 그냥 한 달 만에 보여드렸죠. 실질적으로 여기에 투입한 시간은 하루에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대학교에 있을 때는 스포츠 도박이라고 도박을 좀 했었어요. 다 꼬랐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도박 절대 하지 마세요. 그 정도로 저도 밑바닥 인생까지 찍어본 사람이에요. 부모님 차를 안전성이 최고라는 볼보로 바꿔드렸어요. 책임지는 인생을 살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안녕하세요. 피디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왕초보들도 대박 낼 수 있는 카테고리로 연매출 153억을 달성한 대표 이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만으로 29살이에요. 29살. 네. 아직 20대신 거예요? 만으로 20대죠. 네. 왕초보도 월초 버신다고 했는데 그런 게 진짜 있나요? 진짜 있는지 없는지 제가 오늘 많이 풀어드릴게요. 그게 도대체 어떤 걸까요? 그 카테고리는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 어디죠? 여기는 바로 카락시장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농산물 유통시장이죠. 과일을 판매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서 과일 위탁 판매를 통해서 처음에 월천을 달성을 했던 거고요. 과일 위탁 판매라는 게 뭐냐면 사실상 재고가 필요가 없고 우리가 시즌에 맞게 귤 시즌이면 10,000원의 공급을 받으면 그걸 쿠팡이나 네이버에 15,000원, 20,000원의 상품을 등록을 합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보내주는 공급처에 주문만 넣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거기서 수수료 떼고 뭐해서 차익분 만큼 남기는 거죠. 너무 간편하죠. 노하우가 일부 필요하긴 해요. 그 방법만 살짝 우리가 인지만 하면요.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도 월 1,000, 2,000 하시는 분들이 정말 수두룩 빽빽해요. 진짜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요. 진짜로. 그 정도로 확신하시는 거예요? 확신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고인물이 없는 시장이에요. 왜냐면 귤이라는 게 10월부터 극조생이라는 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귤을 팔았죠. 2월 정도까지. 그러고 끝나죠. 그럼 시즌이 끝나니까 상품을 다 종료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10월 달에 요이 땅 다시 해서 시작해. 다시 출발선서로 시작할게 이런단 말이에요. 미리 먼저 가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물론 작년에 팔고 리뷰가 일부 쌓여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질 않는다. 그러니까 초보자분들도 월천을 하기 너무너무 쉬운 시장. 지금 어떤 것 때문에 오신 거죠, 여기? 제가 새벽에 미리 와서 물건들을 픽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이 정상적으로 매입이 됐는지 내가 잘 못 본 건 없는지 혹시 네. 물건은 괜찮은지 가장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러 왔습니다. 제일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로만? 그러니까 한 매지로만? 네. 특자? 물건 좋네. 이게 얼마 써야 돼요, 이거는? 가격이 맨날 달라지는 건가요? 맞아요. 주식보다 더 심합니다. 명절 전에 4만 원, 5만 원 하던 68,000원. 물건이 좋나? 한번 볼게요. 사장님. 항상 물건을 다 보시나요? 하나씩? 그럼요. 봐야죠, 무조건. 근데 뭔가 먹어봐야 알 것 같잖아요. 먹어보는 게 있고요. 이렇게 딱 봤을 때 맛있다, 맛이 없다 이게 딱 구분이 돼요. 물건이 좋네. 현대백화점 납품 거예요. 13만 원. 알겠습니다. 이게 13만 원씩 하니까 이 하나에 한 5,000원 합니다. 지금 여기는 전체를 사신 건가요? 네네, 그렇죠. 이거를 이제 차가 와서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얼마 정도치를 구매하시는 걸까요? 지금 이거 다 합치면 우리 영수증 끄는 게 얼마예요, 사장님? 3천만 원 정도? 과일 3천만 원. 근데 여기서만 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보통 가락동에서는 한 5천만 원 정도 사는 것 같아요. 하루에 5천만 원. 네네네. 명절 때는 좀 더 많이 사고 때때 좀 다르긴 해요. 과일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팔린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고 좀 이따가 이제 창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수입사에서도 물건이 들어오기도 하고. 지금 대표님께서 시장에서 사시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상위 5%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명절 때는 상위 한 1, 2%대? 대기업 완전 대형마트 바로 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대형마트들은 뭐 산지도 끼고 하는데 대표님은 그런 거 없이 순수 그냥 경매 물건만 가져가시는 거니까 아무래도 좀 더 높죠. 점유율이 많이 높습니다. 많이 사는 만큼 싸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아무래도 같이 가는 거죠. 여보세요? 이 대표님 네. 4.5도 180개 왔다는데 얼마예요? 4.5는? 4.5고 2만 2, 3천 원 하면 되지 않을까? 2만 2, 3천 원? 싸네? 그거 같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통화가 되게 많으시네요. 오전에 네. 물건들 취합하고 발주 수량대로 맞춰야 되니까 아무래도 네. 좀 바빠요, 좀 오전에는. 저희 집이 되게 가까워요. 한 10분, 15분 거리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차 끌고 슬그머니 와갖고 저녁 12시에서 1시 사이에 옵니다. 과일 경매는 보통 2시에 하거든요. 물건들을 미리 보고 야, 이거 어제 시세 얼마 나왔어? 그러면 나 17,000원, 18,000원까지 마지노선이니까 네. 이 정도 찍자. 잠을 좀 못 주무실 수도 있겠네요. 명절 때는 네. 진짜 코피가 났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사장님, 안녕하세요. 망고 어디 갔어요? 우리 왜 안 왔지? 아니, 우리 거 왜 안 왔지? 안 온다고 그러길래. 지금 갈 거야. 지금 너무 오늘 바빠가지고. 우리가 파는 네. 거는 요게 지금 배 타고 들어온 거고요. 이거 네. 어디서 온 거예요? 페루에서 왔어요. 페루요? 네, 배 타고 들어온 애플망고.
엄청 좋죠. 근데 요거는 비행기 타고 들어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똑같은 좋죠. 애플망고인가 이거? 똑같은 애플망고인데 키로수는 달라요. 그래서 얘는 한 박스에 지금 한 9만 원, 10만 원 합니다. 이 가락시장에 우리나라에 거의 모든 과일이 들어온다고 보면 되나요? 그렇죠. 가락시장에는 없는 게 없어요. 물론 지방시장도 많아요. 그 중에서 가락시장이 넘버원. 넘버원. 그래서 여기 이제 오게 되면 그냥 우리가 살려고 했던 거 물건만 보지 않고 다른 것들도 막 보고 이거 얼마야 저거 얼마야 막 물어보고 막 그럼 어따 물건 좋다. 크리스피한 포도는 페루께 좋습니다. 딱 먹었을 때 ASMR 하는 것처럼 바삭합니다. 드셔보세요. 이거 일부러 먹으라고 옆에 빼두셨는데 식감이 다르네요. 저희가 작년에도 5톤 크리스피를 하루에 1000박스, 2000박스씩 와. 팔았어요. 어마어마하게 잘 나갑니다. 네, 이제 어디 가시는 건가요? 서울 사무실로 가고 있습니다. 서울 사무실이면 다른 사무실 또 있는 건가요? 네, 서울에도 사무실이 있고 여주에 물류센터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월 평균 어느 정도 매출 나온다고 보면 될까요? 대략적으로 한 12억에서 13억 정도 나오고요. 명절 같은 때는 한 20억 정도 나오고 이 과일 위탁 하시는 분들의 순수익 어느 정도 될까요? 잘하시는 분들은 한 2, 3천만 원 정도 하시고 요번 명절 같은 때는 진짜 많이 버신 분들은 3, 4천에서 4, 5천 버신 분들도 계시고요. 한 3, 4천만 원은 진짜 수두룩 빽빽하고 연매출 150억 넘게 하시고 아까도 그 과일 하루에 뭐 2, 3천만 원치 산다고 하셨잖아요. 돈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크게 하시는 거 아닌가? 아 부잣집 아니냐는 말씀이시죠? 네, 아, 맞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막 네. 궁색하고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부자는 절대 아니었어요. 저도 완전히 없을 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대학교에 있을 때는 도박을 좀 했었어요. 무슨 도박? 우리 이제 스포츠 도박이라고 돈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꼬랐다는 표현을 좀 쓰는데 우리 표현으로 다 꼬랐습니다. 그래서 배는 고프고 그때 대학생 때 기숙사 안에 있었거든요. 12시인가 2시인가 통금이 있는데 통금 시간에 배는 너무 고프고 먹을 건 없고 근데 그 기숙사 휴식 공간에서 그때 김피탕이 한참 유행했거든요. 어떤 애들이 먹은 거예요. 그 먹은 거를 그대로 쓰레기통에 이쁘게 버려놨어. 불 꺼진 상태에서 몰래 그거 몇 개 집어먹었어. 그리고 심지어는 군대 가기 전에는 도박에 한참 미쳐 살다 보니까 빚도 많이 졌어요. 남성분들은 대출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필이 아니면 대출 잘 안 해줘요. 정말 2금융, 3금융 알아보니까 해주는 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3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고 싹 다 날렸죠. 그런 데다가 추가적으로 그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방법을 찾다 보니 가계통이라는 게 있었어요. 제 이름으로 개통을 하고 그때 출고가가 100만 원이면 통신요금도 일부 나가겠죠. 거기서 유심을 뺍니다. 그 다음에 업자한테 팔아요. 한 70만 원이든 80만 원이든 그렇게 해서 판매하는 걸 휴대폰 깡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한 5대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거의 빚이 진짜 눈더미처럼 불어나서 뭐 1000에서 1500만 원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빚만 있는 것도 아니었고 학자금 대출 받는 것도 있잖아요. 네. 생활비 대출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150만 원 받았죠. 싹 다 받았네. 아,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죠. 지금은 도박 절대 안 합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도박 절대 하지 마세요. 그 정도로 저도 밑바닥 인생까지 찍어본 사람입니다. 그런 걸 빚 갚기 위해서 사업을 좀 시작한 것도 있으실까요? 빚 갚기 위해서 시작을 했던 거는 아니었고요. 네. 빚은 맥도날드 배달 알바에서 갚았습니다. 아. 그래도 사지 멀쩡하니까 언젠가는 되겠지 싶은 생각에 갚았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갔다 와서 또 막장 인생을 산 거죠. 어머니 가게에서 잠깐 일을 했었어요. 저녁에만 네. 한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일하고 한 4만 원 받아요. PC방에 갑니다. 배틀그라운드를 뭐 한 11시부터 해가지고 아침 7시까지 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자요. 그리고 저녁 6시에 일어나가지고 비몽사몽한 채로 일 나갑니다. 그 4시간 또 일해. 4만 원 벌고 또 PC방 가. 밑바닥 인생도 그런 인생이 없죠. 그땐 또 담배도 필 때라서 하루에 뭐 4만 원 받으면 거의 다 썼죠. 그때 새벽에 또 PC방에서 밥도 먹고 해야 되니까 1, 2만 원 남은 걸로 또 궁핍하게 살다가 그럼 마음을 고쳐먹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으실까요? 어머니가 이제 일 끝나고 PC방 앞에 델다 줬어요. 어머니 마음도 참 어땠을까 싶은데 아버지가 지금 폐가 좀 딱딱해지신다. 병원에서 담배를 절대 못 피게 해달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너도 담배를 끊어야 되지 않겠니? 네가 집에서 담배를 피면 아빠가 피고 싶잖아. 담배 냄새가 나니까.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담배를 피웠어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초6 때부터. 제대로 핀 건 중2 때부터 했어요. 중2병 걸려가지고. 중1 때는 사실 형님들 무서워서 못 피웠고 중2 때부터는 이제 중3 형들도 친하게 지내주고 네. 중1 새끼들 뭐 약간 이런 중1병 이런 거 있잖아요. 알죠? 네. 학교에서 약간 무법자였어. 그때부터 좀 성인 때까지 쭉 핀 거 아니에요. 군대에서도 계속 피고. 엄마 나 죽어도 못 끊어. 그걸 내가 어떻게 끊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 달에 50만 원씩 줄 테니까 한번 끊어봐. 50만 원이면 지금 대학교 복학도 하니까 동생들하고 술 한잔 먹어도 돈이 좀 남고 이거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용돈 주는 건 별개. 자 확실하게 했죠. 엄니 한 달에 용돈 주시는 거 있죠? 그럼 별개죠? 그러니까 오케이 계속 주는. 근데 엄니가 나중에 말을 바꾸긴 했어요. 6개월만 주시고 안 주시더라고. 네. 근데 어쨌든 6개월째 그 돈을 받기 시작하면서 진짜 네. 담배를 끊었어요. 저도 오. 미친놈이긴 하지만 한두 달 그렇게 술 먹지. 세네 달 막 이렇게 술 못 먹어요. 매일같이 애들끼리 막 술 먹고 막 진탕 놀고 내가 사주기도 하고 그래도 돈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뭘 해볼 수 있을까 싶다가 주식도 해보고 잘 안 되고 비트코인도 해보고 이상한 페미코인이라고 있었는데 그거 하다가 돈 다 날리고 근데 그 돈이 계속 쌓이니까 자꾸 사람이 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걸로 뭐 사업을 해볼 수 없을까? 뭐 장사해볼 수 없을까? 하던 게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처음에 과일 판 건 아니었고요. 여러 가지 다른 것들 막 팔다가 과일 제한이 들어오니까 과일을 팔아보기 시작하는데 이게 되네? 하면서 과일로 모든 걸 다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7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죠. 굉장히 스펙타클하네요. 네. 근데 저는 인생을 좀 고쳐먹으려면 사업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 스스로 무언가 능동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인생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도박도 완전히 끊게 된 거고. 여기가 사무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저희 서울 사업본부 와.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 주식회사 그린네트워크고요. 농산물 더 많은 사람들과 새로운 길을 개척하자라는 의미에서 네트워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책도 쓰셨어요? 네. 이거는 누적 매출 200억 달성했을 때 아. 기념하는 의미에서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내용들, 뭐 네.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쫙 담아놨습니다. 과일로 쏘아 올린 200억입니다. 지금은 1년에 150억 하시잖아요. 저 때보다 더 많이 성장하신 거네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까지 누적 매출로 했거든요. 음. 올해는 300억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과일로 쏘아 올린 연매출 300억까지 가야 되겠죠? 연매출 150억 하신다고 했는데 인증이 가능할까요? 그럼요. 그건 당연히 가능하고 일단 25년도께 신고가 안 돼서 24년도 걸 기준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24년도는 매출이 147억 8,600 뭐 이 정도 나왔고요. 사실 저희가 이 자료들을 감추지 않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찾아보면 다 나오거든요. 이거. 네. 기업 공개를 다 해놨고 다 팩트입니다. 대표님께서도 그럼 쿠팡에서 이런 거 다 판매를 하셨죠? 그럼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경험했죠. 지금은 쿠팡 판매를 안 하시나요? 지금은 저희가 도매에 더 집중하다 보니까 쿠팡 판매를 안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도 쿠팡 판매를 하고 싶은데 마찰이 있어요. 셀러분들과. 너희는 이 가격에 공급도 하고 이 가격에 팔기도 하네? 이런 마찰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웬만하면 도매 외에는 소매 활동은 잘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 하셨던 것도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제가 우리 대표님들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다고 하고 1일차부터 30일차까지 월 1억 매출 도전하는 걸 제가 직접 카페에 다 남겨놨습니다. 지금 1일차 쿠팡에서 영원에서 1억까지 해서 오늘부터 30일간 쿠팡에서 완전 제로에서 1억까지 매출 낼 수 있을까? 수익 네. 얼마 나올까? 이지는 써있죠. 완전 제로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 위탁 판매로만 1억 하신 건가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남들이 야 너는 그 가격에 받으니까 너는 원가가 싸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월업 도전에서 가져오는 가격에 마진을 붙여서 팔았어요. 똑같이 했습니다. 5일차에 첫 판매가 된 것 같아요. 4일차부터 판매가 됐고 25만 원 매출이 났다고 네.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매주 라이브를 켜서 공유를 했었어요. 저는 대표님 방식은 광고비 없이 하는 건가요? 그 패턴이 다른데 광고를 이시하는 방식이 있고 없이 네. 하는 방식이 있어요. 쭉쭉 올라가서 고지가 눈앞 이렇게도 해놨어요. 6,500만 원까지도 있어요. 우상향하는 그래프죠. 30일 1억 달성했습니다. 구매 전환율도 나쁘지 않았고 방문자도 나쁘지 않았고 이런 데이터를 제가 다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다른 인증이 필요할까요? 제가 직접 제로에서 1억까지 하는 거를 그냥 한 달 만에 보여드렸잖아요. 실시간 인증처럼 하시는 거네요. 맞아요. 다 보여드렸고 얼마나 벌었고를 전부 다 라이브에서 공유를 했었고 수익으로 따졌을 때는 800만 원 이상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사실 저는 근데 이거 말고도 본업이 네. 있으니까 직원들과 회의도 하고 뭣도 하고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투입한 시간은 하루에 한 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통 다른 교육하시는 분들이 옛날 성과 가지고 하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25년 7월이면 딱 네. 100년 된 건데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또 이거 말고 인증했던 것 중에 SNS 꼭 하세요. SNS 꼭 하세요. 근데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1만 명 팔로워 찍으면 하실 거예요? 하신대요. 그래갖고 3일 만에 1만 명을 찍었습니다. 워럭도전 카페에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저는 다 인증을 하고 합니다. 그럼 배우시는 분들도 노하우만 가지고 있다면 하루에 한 2-3시간 정도로도 월 1,000만 원 순수익 가져갈 수 있나요? 가능하죠. 그리고 이게 도매 사이트 많지만 워럭도전을 쓰는 게 왜 좋냐면 CS 보상 신청 들어가면요. 이렇게 CS가 들어오잖아요.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진짜 물건 안 좋죠. 우리라고 다 좋은 걸 보낼 수 없어요. 물건 다 체크하지만 안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CS라도 잘해줘야 되잖아요. 저희는 잘해줍니다. 잘해주는 정도가 아니고 물어보질 않아요. 애초에. 이렇게 들어갔고 고객이 안 좋대요. 연락 받지도 않아요. 그냥 고객이 안 좋습니다. 글 남기고 선택 누르면 환불이 100% 다 됩니다. 대표님이 공급해 주는 거니까 환불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럼요. 다 책임지죠. 여기 또 다른 거 볼까요? 어떤 분이 망고가 누락, 과일 품질이 안 좋아, 사과가 주먹보다 작다 이렇게 사진 올려놓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다른 업체 같으면 이거 환불해줍니까? 아니 뭐 그냥 안 해주죠. 정상적으로 보이는데요. 그쵸. 저희는 해줘요. 물론 이걸 악용하면 안 되죠. 악용하면 따로 걸러내긴 하겠죠. 근데 악용하시는 분들 거의 많지 않고요. 자율적으로 고객과 소통하고 여기다 남기면 자동으로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 품질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배송 지연에 대한 것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배송 지연이 늦어져서 쿠팡에서 자동 반품 처리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 오케이, 워럭돈이 다 책임진다 이거죠. 우리 대표님들께서 돈 넣고 판매하시고 노력해갖고 막 만들어놨는데 배송 안 나가, CS 있어, 이것도 처리 내가 해야 돼. 그러면 그게 장사하기 힘들잖아. 그런 것들을 제가 책임져 드린다.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좀 깡패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분이 따로 없나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자기 물류센터가 없으니까 자기 물건이 아니라서 좀 그렇게 하기 힘든 경우도 있고 자기 물건이어도 그 비용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요 귤 이슈가 있었는데 저희가 귤 상품 정지되신 분들 전부 다 100만 원씩 환불해드렸고요. 귤 한 건당 5천 원씩 환불해드렸어요. 저희는 그 정도로 책임집니다. 이거는 제 자존심이고요. 끝까지 지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인 결과 타이백 감귤 정지 이슈가 있어서 100만 원 처리 도와드리겠다.
저는요, 배송이 제대로 안 되고 물건에 하자가 생기면요, 제가 무조건 책임집니다. 이 정도 책임 못 질 거면 B2B 하면 안 돼요. 저희는 이렇게 상품이 굉장히 많아요. 선물 세트 이제 시즌이어서 많이 있었고. 그럼 위탁 판매 하시는 분들이 올라와 있는 걸 그대로 그냥 쿠팡에 올리면 되는 건가요? 맞아요. 근데 요즘은 그냥 그대로 안 올리고 이걸 네. AI로 살짝 뒤틀어가지고 아. 사진을 좀 이쁘게 만들어서 올립니다. 요 사진을 보면 아까 거와 약간 다르지 않나요? 아까 거는 이런 느낌이었죠? 근데 이건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촬영해서 올린 거고요. 요거는 AI를 쓰신 거죠. 이렇게 뒤에 배경도 한라산 배경. 아, 맞네. 제주도 느낌을 만들었네요. 네. 그래서 요즘은 AI가 없이는 사업하기가 네. 좀 힘들죠. 그럼 지금 여기 도매몰 올라와 있는 가격으로 가져와서 저 쿠팡에 있는 가격을 팔면 되는 건가요? 맞아요. 그렇죠. 마진을 수수료 다 제외하고 많이 보시는 분들은 한 25%, 적게 보시는 분들은 15%에서 박리담회 하시는 분은 10%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10% 하셔서 2억 원 정도 판다고 하면 2천만 원 버는 거거든요. 근데 과일에서 1억을 팔기가 어렵느냐? 아니요. 과일에서 1억 팔기 정말 쉽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1억은 정말 노력에 의한 거라 어렵지가 않아요. 1억까지는 정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범위예요. 수강생분들은 저 똑같은 워럭 도전 도매처에서 물건을 떼서 파는 건데 그런 이용자들이 셀러들이 많아질수록 경쟁이 붙게 되지 않을까요? 쿠팡의 이용 객수 대비해서 공급자가 현저히 적습니다. 현저히 적은 데다가 제대로 하는 데는 더 적어요. 1등한테 배워서 제대로 시작하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 경쟁력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워럭도전이라는 이 플랫폼은 앞으로는 멤버십 제도로 이용이 될 거기 때문에 인원을 더 줄여나갈 거예요. 우리가 챙겨야 되는 우리 대표님들, 고객 셀러님들만 모실 예정이에요. 플랫폼도 되게 여러 군데 팔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해소 방법일까요? 그렇죠. 지금 쿠팡에 대해서만 설명드렸는데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요. 쿠팡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11번가, 옥션, 지마켓, 카카오톡, 가능하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까지도 다릅니다. 많은 플랫폼들을 다뤄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하고요. 실제로 다 모든 곳에서 매출을 내고 계신 대표님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 카카오톡디를 승인을 내셔서 행사로 한 번에 매출 6천만 원 가까이 내신 분이 있고요. 그런 행사는 규모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규모가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위탁 판매자들도 가능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톡딜에서 식품을 치면요. 위탁입니다. 여기 위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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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위탁이면 되냐 안 되냐 하시는 분들 많은데 카카오 톡딜은 데이터 추려보잖아요. 80%는 위탁이에요. 그래서 위탁 판매자들이 경쟁력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그 경쟁력이 어떤 걸까요? 가격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인데 여기서 다 풀어드릴 수는 없고 요거는 제가 웨비나 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노하우 때문에 망초보도 1000만 원 순수익 만들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과일로 1등으로 날아갈 거예요. 1등한테 배워야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들도 최고한테 배워야 됩니다. 그럼 이 하시는 분들은 재고를 따로 가질 필요가 없는 건가요? 그렇죠. 재고도 필요가 없죠. 재고에 대한 리스크도 없이 남는 것만 가져가는 거죠. 최대 6억 가까이 내신 분도 계시고요. 한 달 만에 6억인가요? 그렇죠. 이건 한 달이죠. 강의 후기들도 넘쳐납니다. 1매출 200 찍었다라는 것도 하고 네이버 아니고 쿠팡에서만. 그다음에 3월 쿠팡 매출 5천만 원. 세미나 듣고 한 달 만에 저 정도 매출 내신 건가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1,000만 원이 아니고 2천만 원, 3천만 원 버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순이익이 중요한 거잖아요. 순이익으로 봤을 때는 500에서 1000만 원 하신 분이 정말 많다. 그건 너무 많고 노력에 의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수준이죠. 과일 유통하신 지 얼마 되신 거예요? 저는 7년 됐습니다. 시작하실 때 이게 매출이나 뭐 순이익이 얼마 정도 났을까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 사실 네. 매출이 크진 않았고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매출을 체크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무조건 남는 돈, 하나 팔아서 얼마 남아 이런 구조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마침 그 과일을 시작했을 때가 8월 말이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알기로는 2019년 9월 초가 명절이었거든요. 근데 판매가 막 되는 거예요. 뭐지 왜 이러지? 뭐 사과 올려놨더니 막 판매가 되기 시작하고 알고 보니까 명절 특수기로 이제 판매가 됐던 거죠. 와 명절에 과일들을 많이 사니까 많이 판매가 되는구나 생각해서 막 이제 올렸죠 상품을. 멜론도 올리고 뭣도 올리고 막 소싱도 더 하고 그러면서 뭐 멜론 대량 주문도 막 받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9월달 명절이 처음 끝나고 나서 순이익이 220만 원 정도가 이익이 났어요. 순이익이 220만 원 나서 어머니 아버지께 각각 30만 원씩 제가 용돈을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되게 많이 드렸네요. 번거비에서는. 그쵸. 근데 네. 참 어머니 아버지가 저 네. 때문에 고생도 너무 많이 하시고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제 두 손 두 발로 제 돈을 벌어본 경험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사실 뭐 알바 해갖고 깔짝깔짝 번 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돈을 벌어본 적이 처음이었다. 그 다음 명절에는요 퀀텀 점프했죠. 펀천 점프. 한 4배 정도를 더 벌었어요. 순수익이 4배요. 네, 1000만 원을 못 찍었어요. 아쉽게 900 정도를 찍었어요. 그 다음에도 퀀텀 점프하는 계기가 스테비아 토마토였어요. 그때 뭐 스테비아 토마토를 어떤 업체에서 팔아보려는 거 소싱한 업체에서 네. 받았는데 단맛이 나고 근데 약간 인위적인 단맛이어서 되게 했어? 그냥 올렸어요. 생각 네. 없이. 그래 야 뭐 해봐야지 알지 뭐 안 팔리면 뭐 어때? 뭐 안 팔리면 말지 뭐 약간 이런 생각으로 올렸는데 그 스테비아 토마토가 다행히 판매하는 업체들이 많이 없어서 마침 제가 상위 노출이 됐고요. 근데 마침 한혜연님이 스테비아 토마토를 먹고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와 요즘 사람들 다이어트에 미치잖아요. 그랬더니 판매량이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월 매출이 그걸로만 2억 원을 찍었고요. 단일 상품으로요. 단일 상품으로. 이익은 많이 남기고 싶었는데 내가 혹시 마진을 더 올리면 안 팔릴까 봐 걱정돼서 10% 수준으로 했어요. 광고는 아예 하지도 않았고
광고 없이. 네, 광고 없이 2천만 원 정도 순이익이 났죠. 그때는 진짜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아요. 이 농산물 하다 보니까요. 농산물을 다 갖다 올려놓으면 뭐 하나 걸리긴 하더라고요. 사과대추 뭐 나 혼자 산다 해서 누가 먹었대? 이러면서 갑자기 확 뜨고, 그리고 6시 내 고향에 자두가 나왔대. 자두 확 뜨고, 이런 시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네. 명절 때는 또 잘 되고, 이런 시기들을 반복해서 겪다 보니까 경험들과 과정들이 쌓이니까 점진적으로 성장하면서 현재의 규모 153억 매출에 물류센터로 옮기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분들은 몇 분 정도 계신 거예요? 지금? 저 포함해서 17명입니다. 알바하시는 분들까지 합치면 하루에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근무를 하시고, 규모가 엄청나네요. 이게 다 우리 셀러분들이 워낙 잘 파시니까 그런 거지. 저 혼자만 이렇게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까 그 가락시장에서 온 건가요? 맞아요. 가락시장에서 요번에 매입한 겁니다. 이렇게 운전이 되게 능숙하시네요. 아, 그럼요. 이것만 7년째 했는데요. 여기가 저희 물류센터입니다. 엄청 넓은데요, 대표님. 네, 여기에서 셀러 대표님들의 물건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가락시장에서 물건을 받아오시고 여기서 소분해서 나가는 건가요? 맞습니다. 여기는 지금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대표님? 여기 이렇게 쭉 해서 앞마당까지 하면 1000평 이상 될 겁니다. 1000평이요? 네. 1000평을 다 과일로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와. 저희 물건들은 이쪽에 있습니다. 와. 안에보다 더 크죠, 네, 여기가? 이거 엄청난데요, 규모가? 저 위까지 쌓으려면 리프트 같은 게 있어야겠네요. 우리 네. 지게차가 있거든요. 저희 위까지 다 올라갑니다. 네. 사과 같은 거는 저장이 되니까 네. 미리 사입할 수 있는 건 좀 아. 사입해두고요. 사과 냄새가 많이 나죠. 네. 사과가 이게 가격이 좀 저렴할 때 샀던 건데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올랐죠. 지금 이 냉장 냉동 센터 하나가 600바레트에서 700바레트까지 저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웬만한 물량은 다 받을 수 있고. 상품 소싱도 되게 다양하게 하시고 셀러 분들만 혜택을 보는 구조처럼 보이잖아요. 손해보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손해볼 때도 많은데 제가 이 회사를 키워서 크게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 일본이나 중국은 과일로 상장한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과일로 상장한 회사가 없어요. 저는 이 회사를 크게 성장시켜서 과일로 1등하는 회사를 만드는 게 꿈입니다. 단순하게 네. 지금 하나 셀러분들께 하나 팔아갖고 2, 3천 원 더 남기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이 회사 자체를 1000억, 2000억 이렇게 키워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 우리 회사는 계속적인 가치를 올리고 이런 게 제 꿈입니다. 과일 시작하시고 나서 달라진 모습들이 있을까요? 제 사업을 시작을 한 거잖아요. 책임지는 인생을 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수익이 들어오고요. 그 수익을 가지고 경험을 살 수 있게 됐어요. 좋은 밥을 먹어볼 수도 있고 좋은 곳에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저희 부모님 차를 바꿔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엑센트 차량을 끌고 다니셨는데 이게 앞이 짧아서 혹여라도 사고 나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성이 최고라는 볼보로 제가 바꿔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게 바로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돈을 벌고자 하는 이유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상 보시면서 온라인 판매 이제 많이 도전하실 텐데 과일 위탁 판매를 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온라인에서 과일만이 초보자들이 월천을 벌 수 있는 유일한 카테고리라고 생각합니다. 가격 경쟁에서 자유롭고요. 수요가 많아요. 일단 레드오션이라고 생각하는데 CS가 힘들고 뭐가 힘들고 해서 안 해요. 우리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야 과일 그거 팔아갖고 욕이나 먹지 되겠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거기서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천혜향은요 3월 말 정도면 끝납니다. 3월 말 뒤에는 천혜향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돌아와서 12월부터 다시 판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출발선이 다 동일선상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초보자들은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런 것들이 과일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과일 위탁 강의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면서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과일 위탁 시장에서는 제가 넘버원입니다. 강의를 듣고 교육을 배울 때는 1등한테 배워야지 어중간하게 배우면 안 되거든요. 저희 다 보여드렸잖아요, 영상에.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업체랑 거래를 해야만 사고 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대표님들이 잘 돼요. 제가 성공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규모를 믿으시는 것도 맞지만 대표자로서 저를 믿어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안 될 때 꾸준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메이저리그 3할 타자가 있나 해서 찾아봤어요. 딱 한 명 있더라고요. 3할이면 어느 정도냐면 10번 타석에 들어가서 3번 치는 거거든요. 그럼 확률상 30%만 성공한다는 얘기예요. 뭐 너무 극단적인가요? 한 7%에서 8% 정도만 성공하면 됩니다. 100번 중에 7, 8번만 성공하면 된다. 그런 마인드로 꾸준하게 노력하시면 just do it 하시면 분명히 성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담지 못한 내용들은 제가 무료 웨비나를 따로 준비를 했거든요. 신청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제가 많은 내용들을 소통하면서 공유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타이핑해서 쓴 전자책이 있거든요. 그것만 보셔도 사실 바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그거를 제가 무료로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